37번. 고등학교 2학년 2025년도 10월달 모의고사 해볼 건데요. 지난 시간 37번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수업 해보도록 할게요. 자, 37번 내용은 별거 아니고 주제를 미리 얘기하자면 나비하고 나방하고 비슷하다. 근데 구분을 할 수 있다. 근데 결론은 뭐냐면 둘 다 이쁘다. 그런 내용이야. 왜 이런 글을 썼는지 알 수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글인데 여하간에 뜯어보자. 자, 여기 동사가 is야. 그러면 당연히 어디서 주어가 앞에가 통으로 전부 주어란 말이야. 보시면 ing 이게 주어야. 그래서 distinguish A from B는 A랑 B랑 다르다고 구분하는 거야. 즉 moth가 나방이고 안 예쁜 거. 그다음에 butterfly가 나비야. 너네 나비랑 나방이랑 얘네들 그 공통점 중에 하나가 또 뭔 줄 알아? 너네 이런 거 잡아서 갖고 논 적 있어? 이씨, 곱게 컸네, 이것도. 곱게 컸어. 이게 잡아서 이렇게 안 갖고 놀아서? 아, 켜? 왜 나비는 이쁘잖아. 근데 그 잡은 건 안 되는 거 알아? 그 날개에 그 잡은 거로 눈 비비면 100% 눈병 와. 그 날개에 그 이렇게 가루가 묻어 있는데 그게 눈병을 유발해. 그래서 절대 만지면 안 돼. 나비도 그렇고 나방도 그렇고. 그리고 잠자리는 잡아왔지, 그러면. 잠자리 날개도 아주 진짜 곱게 컸네, 저거. 잠자리 이렇게 안 잡아왔어? 날개 뜨는 거 재밌는데. 근데 잠자리 날개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끼고 열 손가락 다 끼고 다니잖아. 이거 많이 했지. 그래서 막 하늘로 나를 날아 이거 안 했어? 자 이제 나를 데리고 날아올라라. 나 이거 어렸을 때 이러고 놀았거든. 되냐고 이게 여간에. 그러면 이거를 너무 오래 끼고 있잖아. 그럼 날개가 녹아. 그래고 이렇게 놔줘도 날아가지를 못해. 날개가 여기 손 사이 땀에 녹아가지고 어렸을 때 진짜 나중에 죽어서 저승 가면 나비랑 나방과 잠자리가 날 뜯어먹으려고 올 것 같아. 하도 갖고 놀아갖고 이거 뜯는 거는 뭐 일도 아니고. 그리고 특히 잠자리는 게 꼬리가 길지 않냐? 그럼 그 꼬리에다가 실을 묶어. 너무 꽉 묶으면 끊어져서 안 되고 살짝 묶어. 그래서 열 손가락에 이렇게 다 껴, 실을 다 껴. 그러면 날아가는 줄 알고 화르륵 날아갔다가 내 손가락에서 멈추는 거지. 이렇게 돌아다니면 동네 고양이들이 얘네 다 잡아먹어. 팔짝팔짝 뛰어서 밥 먹어. 그리고 나 나빴다. 잔인했다. 나 왜 그랬지? 애때 그러고 놀았어. 그때는 놀 게 없어갖고 그렇게 경멸을 들어보지 마시고요. 애, 야, 촌에서 다 그러고 놀았어. 촌에서는. 그리고 뱀도 많이 잡았어. 뱀을 잡아서 용돈을 받을 길이 없잖냐. 그러면은, 아유, 시골은 용돈 안 줘. 뭔 용돈 달라고 하면 혼나. 근데 용돈이 필요하잖아. 과자도 사 먹어야 되고, 용돈 필요하잖아. 그리고 막 학용품 같은 것도 엄마가 사주고 나가는 게 아니야. 그냥 나가버려, 엄마. 아침에 일 가. 그러면 학교 갈 때 막 준비물 사가지고 가야 되는데 없으니까 이제 각자 도생하는 게 초는 다 그래. 그러면 나 물뱀도 많이 잡았거든. 물뱀이 가장 초고난이도야. 물뱀은 물 위에 이렇게 수영하고 다녀. 물뱀 저렇게 저러 여간에. 산 같은데 요맘때 가면 뱀 많아. 근데 요맘때 뱀 잘못 잡으면 독을 나서 큰일 나는데 나 잘 잡아. 아, 근데 애 때는 뱀을 잘 잡았는데 지금은 좀 징그럽대.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 우리 동생들이 날 잘 알잖아. 그래서 우리 동생들이 나한테 왜 그러니? 너를 실체를 내가 모르면 말을 안 하겠대. 너 맨날 뱀 잡아갖고 뱀을 잡아서 꼬리를 딱 잡은데 막 돌려. 그럼 뱀이 기절을 하거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뚝이 있어. 이렇게 뚝이 있어, 뚝. 그 뚝이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뚫려져 있어. 여기로 이렇게 물이 나오거든? 그럼 여기에다가 여기에 이렇게 못 같은 게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거기다가 뱀을 이렇게 다 걸어놨었어, 내가. 그럼 이제 뱀이 기절하면은 이제 갖다가 파는겨. 왜냐면 살아있는 뱀은 좀 잡기가 아무리 날아도 좀 거시기 하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뱀이 기절을 하면은 그걸 이제 담아. 뱀 담는 가방이 있어. 거기다가 뱀을 한 세 마리 정도 담아가지고 동네 건강원에 갖다 주면은 제법 많은 돈을 줬어. 어렸을 때는. 근데 그 뱀은 진짜 좀 깨끗하고 뱀은. 그래서 진짜 그거는 보양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 뭐 내가 뱀을 먹어본 건 아닌데 여하간에 그거 갖다 팔면은 제법 많은 돈을 줬었어. 근데 그거 엄마한테 걸리면은 다 뺏기기 때문에 맨날 감춰. 여기저기 막 이렇게 묻어놓고 잊어버려. 어디다 묻어놓고 왜 아빠들이 그 비상금 감춰놓고 자기 어디다 감췄는지 몰라갖고 헤매는 것처럼 감춰놓고 까먹고 못 찾고 그럼 엄마는 갑자기 엄마가 캬 그래 그래서 이게 웬 돈이야 그 내 돈이야. 근데 말하면 안 돼. 뱀 잡아서 판 거를 엄마가 알면 나를 또 부려먹을까 봐 말을 안 해. 막 그러고 고양이 막 잡아서 갖다 팔고 나 왜 그랬지?
생각해보면 그 나빴네. 근데 옛날엔 다 그랬어. 촌에서는. 그리고 포수가 있었어, 포수. 포수 알아요? 그 나라에서 허가받은 그 총기 소유자, 포수. 그러면 그 포수들이 산에 가서 사냥을 해. 새 잡거든, 새? 포수가? 그러면은 그 동네 애들 중에 아저씨 꼭 나 찾아. 내가 제일 염렵하거든. 내가 산 진짜 잘 탄단 말이야. 그러면 나를 데리고 가갖고 탕 쏘면,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사냥개를 데리고 가지. 그럼 사냥개 가서 물어오는데 이게 포수가 개가 없으니까 개처럼 날 데리고 가는 거야. 그래고 그러면 이렇게 탕 쏘면 애들은 막 헛담대 찾아. 어디 떨어졌는지 몰라. 나는 기가 막히게 찾아와. 그러면 바로 잡아갖고 100원을 줬어. 그럼 아저씨가 몇 마리든 쏘면 나는 다 갖다 줘. 그래서 하루만 포수를 따라다니 몇 천 원, 지금 몇만 원이 넘는 돈이야. 물가 상승률 20배가 넘잖아. 그럼 하루 사이에 얼추 막 돈 10만 원 조그만 게 7살, 8살, 9살짜리 벌어 오는 거야. 그럼 엄마한테 말 안 해. 말 안 하고 이제 갖고 있다가 맨날 만화방 갔어. 그 만화방에 가고 더 이상 볼 만화가 없을 때까지 만화를 봤던 것 같아. 어렸을 때는 하고 놀 게 없으니까. 그래, 그렇게 하고 놀면은 재밌잖아. 그리고 하루 오면 애가 꼬질꼬질 갖고 오는 거야. 하루 종일 산에서 놀다가. 그러면 이제 할머니가 그때는 막 이렇게 샤워 시설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추운데도 밖에서 이렇게 물 펌프질 해갖고 그래서 이렇게 앉으라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여기다가 수건 대고 얼굴을 빡빡빡 문대. 뭐 이렇게 꼬질꼬질 하면서 빡빡빡빡 문대. 콜리 그러고 보니까 에이 우리 할머니가 나 그렇게 키웠는데 그래서 되게 건강하게 컸던 것 같아. 촌에서 그러고 큰 애들은 아프지도 않아. 그리고 멘탈이 갑이야. 우리를 누가 이길 것 같아. 웬만해서는 아무도 나를 무찌를 수 없어. 웬만하면 내가 나를 누가 놀리고 막 도발을 하면 더 심한 거로 밟아주지. 뱀 잡고 이렇게 큰 애를 함부로 도발할 수 없어. 그래서 오늘 같은 날도 아침에 가다 받쳤단 말이야. 차대다가 큰 게 받았어. 어지러운데 뛰었어. 뛰는데 웃기다 이러고서 뛰었어. 계속. 아니 꼬라지도 웃긴 녀석들 왜 이렇게 남자들도 진짜 웃기고 많이 나온 거야. 그러고서 뭐 어지러운데 아니야 이것들 오늘 이거 진짜 끝내줘야 돼. 내일 가서 들어 놓을 거야. 내일 나한테 연락하지 마. 알았지? 질문은 해도 돼요? 카톡은 볼 테니까. 그 공부하시다가 모르겠는 거 묵혀두지 마시고요. 바로바로 카톡에 물어보세요. 바로바로. 그래서 그거 되게 많이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 걔네들은 되게 나를 잘 써먹는 거야. 야, 내신 걔가 내 질문 받아준다. 새벽에도 내가 잠들면 못 받아주는데 깨어있거나 수업할 땐 내가 못 받아주겠지만 나중에 보면 싹 몰아서 해주거든? 그러니까 질문이 떠올랐어. 그러면 그냥 일단 던져. 톡방에. 그럼 내가 몰아갖고 바로바로 답 주거든? 바로바로는 내가 약속 못 하는데 몰아서 답은 다 줄 거야. 그러니까 모르겠는 거 있을 때마다 뭉개지 마시고 물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내용 뭐였더라? 내가 그때 얘기 안 하고 넘어간 것 중에 하나가 잠깐만. 그 인사일로스 나왔던 게 몇 번이지 얘들아? 잠깐만. 아까 질문 나와갖고 내가 대답해 주다가 생각났는데 35. 35번이야? 아니네. 인사일로스 나오는 거. 그게 침묵의 나선이니? 네. 인사일로스 나오는 거. 그러면 그거 잠깐만. 14번? 그거 너네 뭔 말인지 알아? 인사일로스? 네. 그게 어딨어? 34번. 34번? 그거 인사일로스가 어디 나오는데? 그거 어딨어? 인사일로스. 아, 인사일로스 어딨어? 잠깐만. 아까 준기가 물어본 건데. 과도한 전문화로 인해 분리된 전문 지식이 인체에 대해 이게 몇 번이야? 32번. 얘들아, 여기 보면 이거 알아? 이거 내용? 난 이거 당연히 알 줄 알았는데 이게 수거로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이런 뜻인데 사일로스가 뭐냐면 곡식 창고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야. 그 촌에 가면 겨울에 드럼통 알아요? 이렇게 생긴 드럼통? 이런 거에 곡식을 저장을 해요. 겉으로 보면 이런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가 아니라 얘를 열고 이 사일로스 이걸 사일로라고 부르거든. 이 사일로를 열면 이 안에 칸이 다 나뉘어져 있어. 이 안에. 그래서 칸칸이 각자 다른 곡식을 보관하는 거고 절대 섞이지가 않아. 이게 사일로야. 곡식 저장 용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사일로스라고 하면 곡식 저장 용기에 보관되어 즉 따로따로 개별로 별도로 이 뜻이야. 그래서 인사일로스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체를 개별로 따로따로 연구를 하는 거지 전체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동양의학은 한의학은 전체로 보죠. 그래서 간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다 연결된 거로 보는데 서양의학은 심장의학과 따로 뭐 어디 따로 이렇게 보죠. 그래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인사일로서는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이 뜻입니다. 자, 맞아. 이어서 얼른 할게. 오늘 꼭 끝내야 돼. 가자. 37번. 자, 볼게요. 아까 얘기했었어. 이게 주어야. 그래서 자, 이게 동사고 distinguish A from B 한다겠어? 즉, 나비랑 나방을 뭘 보고 분리하는 거냐면 word가 어디 쪽으로거든? inward는 안쪽으로, outward는 바깥쪽으로. 그러면 바깥쪽의 생김새로서, 그러니까 외향으로 모습을 갖고 나비랑 나방을 구분하는 것이 not always는 언제나 뭐뭐한 것은 아니다죠. 부분 부정이죠. 언제나 쉽진 않아요. 그러나 there are a few rules of thumb. 얘들아, rules of thumb은 이거야.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거야. 주먹구구식으로. 그러니까 손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엄지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막 이렇게 핸드폰 할 때도 이거를 빨리빨리 타자 치는 게 아니라 요거로 막 이렇게 치는 거야. 좀 어중뛰잖아.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이게 rules of thumb이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몇 가지 도움이 되는 자, 경험적 방법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죠. 대부분 나비에서 보잖아요. 나비는 안테나가 뭐로 끝나냐면 이렇게 나비가 이렇게 있으면 안테나가 달려있는데 안테나가 끝이 뭐로 끝나면 with a small club shaped swabbing이라고 되는데 클럽은 이렇게 곤봉처럼 생긴 거 있어. 그 경찰들 들고 다니는 경찰봉. 그래서 곤봉 모양으로 된 스웰이 부풀어 오르다거든. 그래서 스웰링은 부풀어 오르기 혹이야, 혹. 그래서 여기 안테나가 끝이 이렇게 부풀어 오른 곤봉처럼 이렇게 생긴 부풀어 오르기. 이 끝 혹을 가지고 끝나는데 나비는 그렇게 끝나는데 안테나가 반면에 나방의 경우에는 나방들은 일반적으로 피더가 깃털이잖아. 그래서 피덜리는 깃털 모양이거나 혹은 they are 얘들아 요거 they가 의미가 나방일까? 안테나겠지? D 안테나. AE로 끝나는 게 복수요. 복수요. 안테나 이렇게 NA로 끝나는 게 단수고 AE로 끝나는 게 복수요. 그래서 여기 NZ가 아니고 ND로 끝난 거야. AE가 복수야. 그러니까 이거 지금 대의로 받는 거야. 즉 나방에 있어서 안테나는 일반적으로 깃털이 달려 있거나 또는 어떻게 좁아져 narrow 이거 형용사지 narrow 이 복수 동사지 그래서 1번 동사 2번 동사야 어떻게까지 가늘어져 to a fine tip인데 fine을 형용사로 쓰면 미세먼지 할 때 fine dust를 쓰죠. 그래서 미세한 끝부분 쪽으로 좁아진다 이런 뜻이에요. 안테나가 다르대 생긴 모양이 됐죠? 그래서 겉모습으로 나비, 나방 구분하는 건 어려운데 몇 가지 팁이 있대. 몇 가지 간단한 주먹구구식 방법이 있대. 자, 첫 번째가 뭐야? 나비의 더듬이는 끝이 곤봉처럼 둥글어. 그 다음에 나방의 더듬이는 깃털이거나 아니면 끝이 갈수록 가늘어져.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된대. 다음, 나비는 뭐 어떻게 휴식을 하냐면 with 목적어, 목적격, 보어적.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한 가운데 분사구문에 with 분사구문이야. 그래서 원래대로 하자면 with 다음에 이게 명사잖아. 그럼 명사를 뒤에서 형용사가 꾸미는 게 맞지. 그지? 형용사에 올 수 있는 거 ing나 pp도 형용사 맞잖아. 현재 분사, 과거 분사는 엄밀히 말하면 형용사. 왜? 명사를 꾸미니까. 그래서 pp야. 그럼 이 관계를 봐야 되죠. 날개가 held shut above their body. 자, 자신들의 몸 위에서 홀드는 내가 붙들고 있는 거고 자, 신체 부위는요. 장기나 신체 부위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지. 뇌가 명령하는 거지. 그래서 언제나 PP로 쓰셔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 눈도 클로즈드라고 하는 거지. 눈이 스스로 클로징하지 못해. 눈에 뭐가 달렸다고 지가 지를 감고 뜨고 하겠니? 뇌가 시키는 거지. 마찬가지야. 그래서 PP로 가야 돼. held shut. 몸 위에서 날개가 닫힌 채로 휴식을 취하는 반면에, 그러니까 날개를 접으신다는 거야. 나비는. 반면에 나방은 좀 더 일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휴식을 하냐면 with the upper sides of their wings on full view. 자, 날개의 윗부분이 완전히 드러난 채로 휴식을 취하는 경향이 있대요. 그러면
정리하자면 나비는 어떻게 날개를 접고 쉬고 나방은 날개를 펼치고 쉬고 이 차이가 크다. 다음 further distinctions can be made by 추가적으로 구분하는 게 되어질 수 있다. 어떻게? by 찾아보면 돼. look for는 찾아보는 거지. 뭘 찾아봐? looking for a tiny hook 작은 갈고리를 찾아보면 더 구분점이 있대요. 자, 이 갈고리가 뭘 연결합니까? for가 앞이야. back이 hind가 뒤야. 그래서 for는 앞쪽, wing은 앞날개, hind wing은 뒷날개야. 그래서 앞날개랑 뒷날개를 연결을 하는 게 갈고리 같은 게 연결을 한대요. 자, 근데 컴마 했어? 이것은 무슨 특징이냐면 명사를 위해서 형용사가 꾸미는 거지. 프레젠트는 형용사죠? 어디? 나방에게만 오직 존재하는 특징이래. 자, 그러면 하나 더 추가. 뭐야? 나방한테는 윗날개, 아래날개를 연결하는 고리가 있다. 나방한테만 있다. 다음. 정형화된 이러한 차이점들이 with, moth, cast. 자, with 명사 pp다. 이거 cast는 cast인 건지 알죠? 그래서 자, 어떻게 묘사된 나방이 어떻게 묘사된 채로 as the gloomy 녹턴이 밤인 건지 알죠? 녹턴이 밤이야. 그래서 쇼핑의 그 녹턴 교향곡 있잖아요. 밤에 들으면 되게 좋은 그딴 거 있어요. 여러분에 엄청 좋아요. 녹터널은 야행성의 밤에 이런 뜻이야. Thousands of colorful sun-loving butterflies are simply wrong. 자, 그러면 이거 잠깐 보시면 differences로 문장 시작했으니까 이거 주어지. 그러면 컴마 두 번째 컴마. 자, 컴마 나왔고 그 다음에 동사 아직 안 나왔잖아. 그지? 이게 differences가 주어니까 끊어. 이게 동사인겨. 그래서 엄청 길게 앞에 differences를 낑겨 들어가는 데 지금 꾸미고 있단 말이야. 그럼 보자. 좀 더 딱 정형화된 차이점을 볼까요? 이때 나방은 어떻게 된 채로야. 캐스트는 묘사하다의 의미 캐스트가 있으니까 어떻게 나방이 묘사되냐면 글루미하고 그러니까 칙칙하고 야행성인 누구의 사촌쯤 된다라고 묘사된 채로야. 누구의? 그러니까 나비는 색감도 화려하고 햇볕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낮에 돌아다니는 뭔가 이렇게 눈부신 존재. 그지? 나비는 이렇게 되는데 그것에 칙칙하고 밤에 돌아다니는 사촌쯤으로 그런 것으로서 묘사되면서 이렇게 정형화된 차이점이 있어요. 이런 차이점들은 그냥 틀렸대. 그 아니래. 자, 어떻게 하냐? 말은 밝은 색의 부사, colored 형용사, moth 명사. 그죠? 밝은 색상이 있게 된 나방도 많대요. 나방도 이쁜 거 되게 많아. 그리고 많은 것들이 and many which are active throughout the day. 그리고 또 어떤 게 많냐? 그래서 여기서 문장은 끝난겨. 이 many를 뒤에서 which가 꾸미고 있는 거지. many 뭐 쓰겠죠? 많은 나방들이 또 있는데 많은 나방들은 낮 동안에도 활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꼭 야행성만 있지는 않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there are a few nocturnal butterflies. 그러면 나비는 다 야행성 반대말이 뭐야? 주행성? 야행성 반대말이 뭐야? 낮에 돌아다니는 뭐라게? 그런 말이 있나? 이따 쳐. 주행성 만들어. 여하간에 야행성. 야행성은 나비는 그럼 야행성이 아니라 낮에만 돌아다니냐 아니라는 거야. 나비도 야행성이 있대. 몇 개가. 그리고 많대. and plenty 많대. 그래서 plenty 뒤에 당연히 butterflies가 생략됐겠죠. 그 많은 나비들이 come 자 clothed in 어떤 식으로 오냐면 come은요. 종종 비동사처럼 써요. 어떤 형태로 등장하냐면 그래서 뒤에는 형용사가 와야 돼. 부사가 아니라. 어떠한 채로죠. 자, 어떠한 옷을 입은 채로 오는 거야. 어떠한 옷을 입은 채로 in shades of brown and gray. 자, shade는 색조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잖아. 그래서 갈색과 회색조의 색조를 띤 채로 옷을 입게 된 상태로 오게 되는 그렇게 등장하는 애들이 제법 많다. 그러니까 나방도 칙칙한 애들, 나비도 칙칙한 애들이 많다. 그다음 그러니까 가짜 주어 it 진짜 주어를 써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뭐? 걔네들을 묶어놓고 생각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두 개 더 묶어놓고 생각해라. 즉 나비랑 나방 둘 다 예뻐. 그리고 매력적인 곤충이다.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괜찮죠? 38번.
자, there are numerous ways. 많은 방법이 있다. ways 나왔으니까 당연히 how 생략된 거야. 그지? 근데 way와 how는 같이 못 쓰는 거 알죠? 그래서 how를 생략한 거야. 많은 방법이 있어. 어떤? 야생의 생물들이 관리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근데 얘네들은 모두 steward가 집사를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집사의 ship은 어떤 정신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관리 책임을 모두 의미합니다. they는 방법을 말하는 거야. 야생동물들이 관리되는 방법이 됐다 마는데 이 관리되는 방법들이 모두 안을 들여다보면 결국 관리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매니지 이거가 결국 얘네를 지키고 관리하고 통제한다라는 말이 들어있다는 뜻이야. 그리고 어떻게 분류될 수 있냐면 into 두 가지 넓은 카테고리로 분류를 할 수 있다. 자, 두 가지 땡땡 어떻게 분류된다? 1번 적극적 관리, 2번 안적극적 관리, 소극적 관리 두 가지죠. 그래서 야생동물을 관리하는 방법은 많은데 직접 관리, 간접 관리 뭐 이렇게 나눠도 되는 거야. 나는 이거 적극적, 소극적보다는 직접, 간접이 더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여하간에 이번에 EBS에서 발표하기를 적극과 소극으로 발표했으니 그렇게 볼게요. 자, 적극적 관리는 뭔가를 합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누구에게? 그 개체군에게. 예를 들어서 increasing or decreasing its size. 그 개체군을 숫자를 늘리거나 숫자를 줄이거나 하는 식으로 뭔가를 해요. 개체수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어떤 식으로? 아주 대놓고, 직접적으로 대놓고. 뭘 통해서? 이러한 전략을 통해서. like, 자, 트랜스가 뭐야? 이동하는 거죠. 트랜스는 바꿔 체인지야. 트랜스는. 그 다음에 로케이션은 위치잖아. 그러니까 거주지를 바꿔준다던가 사냥을 한다던가 각각 따놓고 봤을 때 이런 식의 직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직접 관리가 뭐해? 개체수를 늘리거나 줄이는데 어떻게 한대? 애들 사는 데를 바꿔줘. 그러면 개체수가 줄어들 수도 있겠죠. 아니면 늘어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얘네 살고 있는 데가 먹거리가 없어. 막 풀을 다 뜯어먹고 먹을 게 없어. 그럼 사는 데를 바꿔줘. 그러면 개체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 그 다음에 사는 곳에 문제는 없는데 먹이는 많은데 개체수가 너무 많아. 그럼 어떻게 해? 사냥을 해버려. 그러면 개체수가 줄어들 수 있겠죠. 이건 적극적인 개입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적극적 관리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populations can also be actively managed by 아직 안 끝났네요. 적극적 관리. 자, 개체수들은 적극적으로 BPP 관리될 수 있다. 방법이 뭐야? by altering the habitat. 서식지를 바꿔줘. 누구에게 유리하게 또는 누구에게 불리하게. 이 말이죠. to the benefit of, to the disadvantage of. 이거는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이 말이죠. 누구에게? 이 개체군에게 유리하게 또는 개체군에게 불리하게 서식지를 변경함으로써 개체수를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만약에 개체수가 너무 작아. for the good of, 자, 관리 기관의 목표에 있어서 자기네가 봤을 때 숫자가 너무 작다라고 쳐. 그러면 또 다른 적극적 관리가 통합될 수 있다. 여기에 또 끼워 넣어질 수 있다.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포식자를 통제. 그럼 얘네 숫자가 작으면 얘네 잡아먹는 애들을 처치해버리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포식자를 통제한다든가 뭐 하기 위해서? neonatal death인데 neo는 new의 라틴어야. 네이탈은 태어난. 갓 태어난 애들이 죽는 거지. 그러니까 신생아, 그러니까 갓 태어난 새끼가 죽는 개수를 최소화해. 그러면 걔네가 어른이 돼서 살면 개체수가 늘어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새끼들의 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포식자 통제를 한다던가 또는 서식지를 더 낮게 만들어 주는 거지. 그럼 어떤 식으로? 필요한 은신처를 제공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누구에게 은신처를 주는 거야? 갓 태어난 새끼들을 누구로부터? 포식자로부터 이제 지켜주는 거죠. 자, 그 다음 이러한 노력들은 represent 적극적 접근법을 표현합니다. 뭐에 대한 접근법? 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법을 나타냅니다. 자, 또 다른 개체군들이 적극적으로 관리 안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국립공원 같은 데에서처럼 관리 안 되는 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관리 활동들은 외부의 영향력, 어디에 미치는 영향력? 개체군이나 서식지에 미치는
외부에서 다가오는 영향력을 최소화합니다. 다시요. 잠깐만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종종 어떤 걸 포함한다? 자, 그럼 얘들아, which가 뭘 뜻하는 건지 좀 이따 찾아봐. 인간의 관리, 동물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관리도 포함을 합니다. which가 받아주는 게 어떤 걸까요? 다시. 처음부터 봐야 돼. which를 알려면. 다시. 이거 1번부터 다시 한번 정리하자, 얘들아. 1번부터. 응? 왜 32분을 갔어? 1번은 괜찮지? 음. 됐지? 1번은 뭐 야생동물 관리하는 방법이 됐다 마는데 직접 관리, 간접 관리 두 가지가 있다. 그래갖고 2번에서는 직접 관리는 개체수를 늘리거나 줄이는 걸 직접 하는 거, 대놓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사는 데로 옮겨주거나 아니면 막 사냥을 해버리거나 이런 거. 됐지? 그 다음에 3번 요거 population 이거는 서식지를 바꿔주면 동물의 숫자가 늘거나 줄거나 이렇게 조정이 된다. 3번은 그런 말이죠. 맞죠? 개체수들 변경하면 되는 거 맞지? 그 다음 4번은 뭐예요? 만약에 개체수가 너무 적어. 그러면 포식자를 잡아 죽이거나 아니면 새끼가 숨을 수 있는 서식지를 개선한다든가, 그치? 새끼가 숨을 수 있는 서식지를 개선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직접 관리를 하면 돼. 됐죠? 그 다음에 5번에서 이러한 방식들이 직접 관리의 예시다. 이런 말이지. 그 다음에 다른 방식들. 근데 국립공원 같은 데는요, 너무 넓기 때문에 직접 관리를 못해. 할 수가 없어. 야, 어느 정도인지 알아? 거의 막 청주 정도 되는 사이즈가 다 국립공원에 들어갈 수도 있고 막 이렇단 말이야. 어마어마해. 막 속리산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부끄러워 가서 보면. 우리나라 국립공원이 진짜 부끄러운 수준이야. 거기서 직접 관리를 어떻게 하겠어. 그지? 그러니까 국립공원 같은 곳에 있는 동물들은 직접 관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다음,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개입을 하면 될까? 인간의 간섭을 최소화하면 된다. 인간의 간섭을 최소화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이거야. 그래서 그러면 여기까지는 얘들아 누구한테 한 거야? 동물한테 했지, 동물한테. 근데 동물한테 할 수 없는 넓은 땅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누구를 관리하면 돼? 인간을 관리하면 된다. 그 얘기인 거야. 자, 그렇게 보면 이해되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그 거북이 같은 거 지나가는데 너무 느리게 지나가니까 이거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내용, 1학년 거에는 이런 게 있어. 그 사막거북이에 대한 내용 중에 하나가 사막거북이가 특수한 방광을 갖고 있대. 그래서 1년 동안 물을 안 먹어도 사막거북이는 버틴대. 그런데 사막거북이가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국립공원 같은 데를 가다 보면 그 안에 거의 막 그 청주 같은 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산만 있고 막 이런 게 아니야. 거기 막 진짜 야생만 있는 게 아니라 도로도 있고 하단 말이야. 집도 있고 마을도 있고 이래. 그게 그냥 다 국립공원 단지야. 그러면 이렇게 도로에서 사막거북이가 지나가. 그러면 얘가 너무 느리게 지나가니까 관광객들이 이걸 차에 깔려 죽을까 봐 집어서 여기다 이렇게 옮겨주는 행동 하지 말라고 해. 왜? 그러면 사막고기가 너무 놀라갖고 방광에 소변을 담고 1년을 버텨야 되는데 소변을 싸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방광을 비워버리게 되면 1년을 못 버텨. 그러면 오히려 얘가 빨리 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건들지 마세요라고 사람을 통제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 내용은 그거야. 그러니까 동물에 대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관리하는 것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which 찾아보세요. 뭐예요? 소금. 어떤 걸까요? 앞문장을 받는 거겠죠. 그죠? 앞문장. 그래서 이런 관리 활동들이 개체군이나 서식지에서 외부 활동에 대한 영향력을 최소화하는데 이런 행위가 종종 어떤 걸 포함한다? 앞문장을 통으로 받는 거라서 단수니까 S. 됐죠? 저희 괜찮죠? 넘어갑니다. 39번. 끝이 뭐야? 테디는 역사적으로 have been seen 뭐로서 보여져 왔냐면 as a necessary driver of the economy 경제에 있어서 드라이버는 꼭 밀어주는 요인이야 동력원이야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꼭 필수 동력원으로서 has been seen 여겨져 왔다야
폐기는 쓰레기 웃기지? 폐기를 하는 게 경제가 돌아가게 하는 꼭 필수적인 요소래. 이렇게 저게 무슨 말인지 이제 던졌어 보자. 판매는 어디에 묶여져 있냐면 to the amount of a product. 자, 공급된 제품의 양. 이거랑 판매량은 연결되는 거 맞잖아. 맞지? 내가 100개를 갖다 줬어. 그거랑 매출은 당연히 다 붙어 있는 거지. 맞지? 그러면 100개를 받아왔는데 몇 개 팔았어? 80개 팔았어. 이거잖아. 그치? 판매량은 그거란 말이야. 즉, 이것은 직접적으로 판매량을 어디에 의존하냐면 이 제품에 대한 수요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 80개밖에 수요가 없으니까 80개밖에 못 판 거잖아. 맞지? 따라서 만약에 네가 이 제품을 to be wasted, 폐기되도록 설계한다 쳐? 그러면 너는 이걸 보장할 수 있습니다. 뭐? 더 많은 제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될 거라는 것을. 자, 여기까지 뭔 말이야? 여기까지 뭔 말이야? 버려야 산다. 사람들이 자꾸 그 제품을 버려야 폐기를 해야 새 걸 살 거 아니냐. 그 말이야. 즉 이거야. 2번까지는 괜찮죠. 판매량하고 수요가 연결이 돼 있고, 즉 사람들이 이 제품을 자꾸자꾸 사야, 그치? 판매량하고 수요가 연결돼 있고 사람들이 이 제품을 사야 매출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랬어. 그래야 경제가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폐기하고 경제하고는 연결이 돼 있다. 옛날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 말이야. 됐죠? 그 다음에 따라서 이 제품을 결국 폐기되도록 네가 제품을 만들어. 그러니까 빨리 고장나게 만들어. 그렇게 애초부터 새 제품을 내구력이 없게끔 만들어. 자, 일부러 빨리 고장나게 설계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 제품에 대한 수요가 계속 이어지도록. 망가지면 버리고 또 사고 버리고 또 사고 이럴 거 아니야. 자, 그렇게 해. 이러한 전략들이 have been incorporated into 제품의 설계와 이 제품의 사용에 포함이 되어져 왔었습니다. 무엇을 보장하기 위해서? 폐기는 어쩔 수 없어. 이게 이 제품을 다 써서 버려야 새로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러한 전략들, 폐기가 생겨나게 할 수밖에 없는 전략들이 제품의 애초에 제품을 설계하고 제품을 사용하게 할 때 아예 포함이 돼 있었던 거야. 폐기가 아예 거기 들어 있었어. 새 제품 만드는데. 자, 예를 들어서 계획된 노후화, 제품이 빨리빨리 낡게끔 하는 거. 그다음에 이 도구, 이게 수리를 할 때 야, 조금만 고장나면 빨리빨리, 가져오세요. 다 고쳐드리고. 이러면 사람들이 그 제품을 계속 고쳐 쓰지. 맞잖아. 그러니까 AS가 좀 불편해야 돼. 그래서 이 제품 수리에 대한 도구가 필요하겠죠? 이 도구에 대한 제한된 접근. 그 다음에 저렴한 자재를 써. 그래서 빨리 망가지고 빨리 폐기되도록. 괜찮죠? 여기까지는. 자, 그 다음. 모든 이러한 전략들이 보장합니다. 소비자가 사용 중인 제품에 제한된 접근을 갖게 될 거야. 그래서 궁극적으로 교체가 꼭 필요하게 될 거야. 괜찮죠? 됐죠? 그 다음 Those who supported the idea, the waste isn't necessary to drive demand까지야.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지지했던 사람들, 어떤 아이디어? 폐기는 수요를 촉진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 라는 아이디어에 손을 들어줬던 사람들이 근데 이거는 몰랐던 거야. fail to realize. 이걸 깨닫지 못했다. 뭔 몰랐어? 자, 폐기의 제거를 우선시하는 것이 뭘 통해서? 수리와 그 새로 만드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얘들아. 폐기의 제거를 우선시하는 게 뭔 말이야?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대체 뭔 말이야? 폐기의 제거를 우선시한다. 생각해봐. 응? 성능을 높인다? 튼튼하게. 그렇지. 쓰레기가 안 나오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품이 안 망가지고 버리지 않게끔 폐기라는 아이디어를 빼버리자는 거야. 자, 요거를 일단 우선시해서 만드는 것이 그럼 고쳐주면 되고 망가져? 다시 만들어주면 되고 그치?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면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새로 다른 종류의 수요가 만들어진다. 요거는 몰랐다는 거지. 서비스라는 상품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지. 그 말이야. 여기까지는. 자, 그 다음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기업들은 단순히 제품을 임대를 하는 거야. 어떤 제품을 임대해? 한때는 팔렸지. 직방. 소비자한테 한때는 직방 팔렸던 제품이 이제 임대, 리스를 줘. 자, 이렇게 소유권의 이전을 통해서
뭐 있냐? 요즘은 다 임대하지 않냐? 하다못해 비대도 임대하잖아. 그잖아. 비대가 너네 1년 반이면 망가지는 거 알아? 일반적으로 그래. 아무리 집에서 관리를 잘해도 사서 쓰잖아. 1년 반에서 2년이면 비대가 망가져. 그 다음에 AS 기간은 1년이야. 그래서 1년 AS 기간 안에는 절대 안 망가져. 근데 1년 반이 지나면 100% 망가져. 그래서 망가지고 하는 걸 여자들은 비대 망가지면 그거 새로 사서 설치하고 못 하잖아. 그래서 임대를 하는 거고, 정수기도 사실 그냥 사서 필터 갈아서 쓰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필터를 어떻게 갈아요? 그러니까 임대를 해서 쓰는 거야. 저거 필터 사서 필터 교체해서 쓸 수 있으면 되게 되게 저렴해. 근데 그게 아니면 한 달에 막 3만 원씩 내잖아. 근데 그런 거 되게 많지 않냐? 임대해서 쓰는 것도?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아예 이제는 튼튼히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망가지게 만들지 말고 튼튼히 만들어서 서비스를 새로 만들어. 그거를 제품화를 하자는 거야. 어떻게? 리스 산업으로 바꾸자.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이윤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내 거에서 소비자 거에서 회사 거로 소유권을 가져가고 임대를 하는 거지. 그 말인 거야. 그렇게 해서 기업들이 이윤을 계속 유지해. 자, 유지와 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아니, 한 달에 한 번은 안 온다. 한 3개월에 한 번씩 오지 않니? 정수기 집에 다 임대해서 쓰지 않아? 정수기 3개월에 한 번씩 코디 아주머니 오시잖아요. 3개월에 한 번씩 와서 보수 유지해주고 고치면 망가지면 고쳐주고. 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서. 그리고 companies are encouraged. 소비자들이 뭘 개발하려고 장려가 되냐면 오래 지속되는 제품을 개발하려는 것이 장려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정리하자, 얘들아. 크게 내용 자세는 어렵지 않으니까 요약을 하면 옛날에는 어떤 논조가 있었어? 제품을 빨리 망가지게끔 설계를 해서 빨리빨리 제품이 폐기되게끔 해야 신제품이 팔린다 라는 방식이었어, 옛날에는. 근데 이제는 반대로 제품이 오래 쓰게끔 만들어줘서 수리나 렌탈 서비스를 통해서 이윤을 창조하는 새로운 서비스가 생겨났다 라는 내용의 글이죠. 됐죠? 즉 옛날에는 폐기를 주장하는 낭비 중심의 경제 체제였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지속 가능한 서비스 위주로 가서 새로운 서비스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가면 돼요. 요거는 됐고. 오, 40번이다. 다 왔다, 다 왔어. 힘내. 자, 봅시다. 힘은 내가 내야지. 힘을 내요, 미스터 빡쌤. 하늘쌤이 나한테 붙여준 별명이야. 내가 성이 박씨라서 빡쌤이라고 붙여줬어, 나를. 이거 엄청 중의적인데? 야, 천재인데? 그랬더니 빡세서 빡셈인지 박씨라서 빡셈인지로 갖고 욕 들은 것 같은데 여간에. 자, 보자. Viewing time as 시간을 뭐로써 보는 것은, 자, 이게 주어고요. 이게 동사죠. 그래서 시간을 살 수 있고 변하지 않는 상품으로 시간을 보는 것은 어떤 생각을 붙였어? 시간에 대한 인위적인 관점을 우리의 정신 상태 속으로 굳혔어요. 그러나 every now and then은 그냥 붙은 말이야. 이게 수거야, 수거. 때때로야. every now and then.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어쩔 수밖에 없어. 이러한 실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얘들아, 이게 뭔 말이야? 생각해봐, 뭔 말인지. 뭔 말이야? 이걸 이해할 수 있다, 한 방에? 그러면 졸업하세요. 그 정도로 1번이 갖고 있는 내용이 되게 많아. 너 앞으로 이렇게 앞머리 까고 다녀. 훨씬 나. 엄청 애기 같고 귀여워. 앞머리 내리지 마. 자, 이게 뭔 말이야, 얘들아? 예를 들어서 내가, 아, 시간제로 일을 한다는 거는 그 사람을 시간을 싼다는 거지. 맞지? 맞잖아.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시간을 산다. 즉, 시간을 내가 살 수 있고, 원래 시간을 어떻게 사는지 말도 안 되잖아. 근데 시간을 내가 살 수 있고, 시간이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 상품이다. 이렇게 해서 내가 시간을 본다라는 게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관점이라는 거. 아티피셜은 사람이란 뜻이야. 사람들이 시간에 대해서 생각하는 관점을 아주 우리 머릿속에 딱 박아버렸다는 뜻이야. 아, 시간을 살 수 있네. 그리고 시간이라는 거는 변하는 상품이 아니네. 라고 우리가 머릿속에 그렇게 생각이 굳혀 있다는 뜻이야. 그 말을 이딴 식으로 뎁다 이렇게 쓴 거야.
근데 말은 그냥 그 말이야. 근데 때때로 우리가 그럼 이게 뭐야? 이 말이 맞았다는 거야? 옛날에 우리가 그렇게 이게 통념이야. 일반적으로 영어는 통념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다음번에 주제가 나오면서 통념이 틀렸다라고 하죠. 근데 그게 아니래. 이러한 실수를 근데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대. 그럼 뭐야? 자, 지난 50년 동안 26번의 경우에 걸쳐서 26회에 걸쳐서 1초가 has been added 추가돼 왔다. 어디에? 모든 사람들의 하루에 1초가 추가가 됐대. 뭐 하기 위해서? 지구가 워블링이 흔들흔들하는 게 워블링이야? 지구가 흔들리는 속도에 맞추기 위해서 1초가 추가됐고 and the rate of it's been changing. 자, 그래서 이거의 it는 지구야. 지구가 spin은 자전하는 속도가 변하는 것에 맞추기 위해서. 자, 여기 잘 봐. adjust for 명사 ing. adjust for 명사 ing. 이거 패턴이야. 그래서 1초가 왜 추가됐냐면 지구가 흔들리는 거는 자전이지. 맞지? 자전하는 속도에 맞추려다 보니까 1초가 빠지는 거야. 그래서 50년 동안 26번에 걸쳐서 1초가 추가됐고 자전하는 속도가 변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1초가 추가가 됐대요. 즉, 뭐래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1년 365일 그 초는 일단은 시간을 살 수 있고 안 변하는 줄 알았대, 시간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시간이라는 게 변하기도 하고 바뀌기도 한다는 거야. 영원 불변이 아니라는 게 그걸 우리가 알아가고 있다. 그래서 28일, 29일 있는 거 아니야? 2월이? 그런 거지. 자, 그 다음. 예를 들어, 엘니뇨가, 너네 엘니뇨 알아? 엘니뇨 현상? 오, 이거 배워? 1학년. 오, 뭐라고 어떻게 배워? 그 엘니뇨랑 엘리뇨랑 하나 하나 더 있지? 어? 라니냐, 맞아. 나는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네. 여기서 보니까 너무 반갑네. 여기 엘니뇨 나와. 엘니뇨가 뭐야? 기억하시는 분? 한쪽은 어. 뜨고 한쪽이 수온이 더 높아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겨? 그래서 뭐래? 제 기억이 안 나는. 나도 기억이 안 나서 물어보는 거 혹시 알아요? 근데 그 이동하는 좀 세게 움직여서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바다가 막 뒤집어지고 막 이러는 거야? 그 이게 쓰나미하고 물고기 비슷한 현상인 거야? 그러면? 물고기 같은 것도 어. 그 대륙에서 대륙으로 이동하니까 그 다른 쪽에 있는 다른 쪽이 더 잘 잡히고. 딴 대륙 애들이 뭐 우리나라 바다에 들어와 있고 막 이런 거야? 원래는 비가 안 오던 지역에 비가 오는 거로 바뀌나? 대양의 현상이구나. 여기 그렇게 나오네. 자, 엘니뇨가 이게 뭐냐면 태평양에 있는 기후 체계인데 엘니뇨가 자, 바람의 속도가 cause 목적어 to죠. 이렇게가 짝꿍이죠. 바람의 속도가 극도로 변하는 현상을 유발하게 되면 이것은 엘니뇨는 자, 지구의 자전을 약간은 느리게 할 수 있다. 엘니뇨가 자전 속도도 느리게 할 수 있대요. 실로 참으로 지구의 자전은 일반적으로 느려지고 있다. 왜 때문에? 달의 중력이 끌어당기는 현상으로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는 점점 길어지고 대략 얼마큼? 바이가 그 차이를 나타낼 때 바이를 쓰죠. 대략 한 세기당 1.7ms 젠장. 얼마큼? 너 엄청 정밀하시네요. 요 정도 하루가 길어지고 있대요. 그럼 밤은 짧아지겠네요. 자, 이러한 사건들이 between 인간이 만든 시간과 좀 더 유연한 시간 사이에서의 유사성을 깨뜨린대요. 뭐에 기반한? 지구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로테이션. 이거에 기반한 더 유연한 시간 사이에서의 유사점을 깨뜨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events like this, 이러한 현상이 발생을 하면 a bunch of, bunch는 묶음을 bunch라고 하거든. 그래서 a bunch of는 몇몇 덩어리에 이런 뜻이야. 그래서 몇몇 덩어리의 사람들은 몇몇 그룹의 사람들이 자, make the 이런 결정을 해요. 뭐? small slice of time. 시간의 몇 조각을 너의 하루에 추가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뭐 없이? 네가 모르는 새에.
자, 그래서 we try to force our fixed man-made view of time onto nature in the force of that it will yield. 자, 우리가 인간의 고정돼 있고 시간이 고정된 게 아닌데 우리는 고정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뭐 1점 몇 미리만큼씩 시간이 늘어난다는데 우리는 그거 아니고 딱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틀린 거지. 우리는 시간이 고정돼 있는 줄 알았고 그다음에 시간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견해를 자연에 자꾸 우리가 이게 맞다라고 억지를 쓰는 거야. 이 말이야. 자연에다가 자꾸 억지를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떤 헛된 희망에서 자연이 우리 말을 듣겠지. 일대는 포기하다 굴복하다 무릎 꿇다야. 자연이 우리 말을 듣겠지.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잡고 실제 자연에 씌우려고 한다. 근데 자연은 무릎을 꿇지 않죠. It doesn't yield죠. 인간은 오랜 기간 동안 어떻게 보아왔습니까? 시간이라는 게 안정적이니까 불변한다라고,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지. 근데 그게 아니래잖아. 그지? 그래서 그랬던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이제는 그 실수를 깨닫고 수정을 해오고 있고, 수정을 해오고 있고, 자, 그럼 문장 끝났죠? 그러면서 뭐를 고수하면서 우리 인간의 믿음을 고수하면서 인간이 어떻게 믿고 있어? 우리들의 노력이 인간이 만든 시간과 자연의 시간, 이거는 오차가 있고 이게 정답인 거잖아. 그 사이에서의 격차를 제거할 수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믿음을 자꾸 고집하면서 자꾸 수정을 해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정리할게요. 1번부터 볼게요. 1번. 사람들은 시간을 살 수도 있고 일정한 상품처럼 생각을 해. 그리고 그런 인공적인 생각이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어. 근데 아주 가끔 그게 틀렸다라는 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 자, 지난 50년간 26번에 걸쳐서 지구가 흔들리거나 아니면 회전 속도가 바뀌어갖고 하루에 1초가 추가돼 왔어. 됐지? 3번. 예를 들어서 엘니뇨가 생기면서 바람이 세졌지. 그래서 그 영향으로 지구의 자전이 어떻게 됐어? 느려졌다겠어. 즉, 지구의 자전이 느려졌다겠어. 그 다음, 달의 중력도 얘기 나오죠. 달의 중력이 지구를 끌어당기죠. 그래서 어떻게 돼? 지구의 자전 속도가 1.7 밀리세컨드씩 100년당 느려지고 있어. 그 말이지? 그래서 100년당 하루가 어떻게 돼? 100년마다 하루가 0.001초씩 늘어지고 있는 거죠. 길어지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사건들, 5번 보세요. 이런 일들 때문에 인간이 생각했던 고정된 시간이랑 자연의 시간이 엇갈리는 거야. 맞지? 그 다음, 6번. 자,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면 우리가 그래서 모여서 우리끼리 멍청한 결정을 하지. 아, 그럼 1초를 더 넣자. 이런 결정을 우리가 계속 했다, 이거야. 자,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7번. 우리 인간들은 시간은 우리가 정한 대로 움직여. 이렇게 믿어. 그 다음에 자연한테 그 틀을 억지로 껴맞추려고 노력을 하지. 근데 자연이 굴복해? 그러지 않아. 즉, 시간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자연이 정하는 거다라는 내용의 글이야. 즉, 주제는 뭐야? 인간은 계속 1초를 추가하면서 인공적으로 자꾸 조정을 하려고 하지만 자연과의 차이를 억지로 우리가 맞추려고 하는 거죠. 왜요? 억지로 맞추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인간이 시간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시간은 자연이 끌고 가는 거다. 이런 내용의 글이에요. 됐죠? 자, 장문 독해해야 되죠? 필요한 학교. 빨리 합시다. 장문은 어렵지는 않으니까 술술 할 수 있어요. 볼게요. 자, 너의 손이 네 옆에서 사이드는 옆구리를 말하는 거죠. 네 손이 네 옆구리에 늘어져 있을 때 그리고 나서 네가 그 손을 들어 올릴 때 opposing muscles on your upper arm. 자, 그럼 이렇게 들어 올렸어. 그럼 네 상완이라는데 팔 위쪽 여기 말하는 거겠지? 팔 위쪽에 있는 대립하는 근육들은 여기는 짧아지고 이쪽은 길어지고. 맞잖아. 이렇게 하면 여기가 길어지고 여기가 짧아지는데 들어 올리면 여기는 짧아지고 여기가 길어지고 그 말인 거야. 그래서 그러면 너의 위아래 있는 대립하는 근육들은
하나는 짧아지고 하나는 길어진다. 다시 말해서 하나는 수축하고 하나는 이완하는 거 맞잖아. 짧아지는 건 수축하는 거고 길어지는 건 이완하는 거잖아. 뭐 하기 위해서? 팔꿈치를 굽히기 위해서. 맞죠? 자, 그래서 바이셉트가 이두박근, 삼두박근 들어봤어요? 이두근은 수축하고 삼두박근은 이완하고 뭐 그렇대요. 이게 쓸데없는 말 아니야. 이거 무슨 내용에 영향을 미쳐? 뭘 밑에 이런 말을 왜 쓰는지 모르겠어. 여하간에 이러한 동작을 반복하면서, 그죠? 이러한 동작을 계속 반복하면서 반대로 하면서 그 동작을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런 식을 반대로 하면서 네가 너의 손을 다시 drop down, 떨어뜨려. 그러면 근육이 위에 올라간 건 내려오고 밑에 있는 건 올라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육이 역할을 바꾸겠죠. 자, 삼두근은 수축하고 이두근은 이완하고 반대로 되겠죠? 그러면 손을 한번 들어 올려. 그다음에 손을 내려. 그러면 근육은 이게 뭔지를 보여줘. 즉, 협동이 조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 이런 것들은 orchestrated tension. orchestrate가 조화롭게 편성하다. 오케스트라가 그거니까, 그지? 조화롭게 편성된 긴장에 의해서 관리되는 그런 협업 체계를 보여줍니다. 조정 체계를 보여줍니다. 팔과 다리가 조인트가 어디야? 관절이죠?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조인트죠? 그 조인트 깐다 하잖아요. 그죠? 자, 그 관절 주변으로 팔다리가 회전을 할 때 근육이 활성화되고 비활성화되고 즉 활성화되는 건 수축, 비활성화되는 건 이완. 맞죠? 그래서 모든 신체 활동은 역설적이야.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즉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디에 의존한다? What muscles do not do. 근육이 하지 않는 것에 의존합니다. 즉 뭘 얼만큼 많이 의존해? 이 근육이 하는 거에 의존하는 것만큼 안 하는 거에도 의존한다. 즉 둘 다 필요해. 하는 것도 필요해. 즉 하는 거는 늘어나는 거, 안 하는 거는 수축하는 거. 맞죠? 둘 다 필요해. 그때 각각의 때에 있어서. 그 다음에 똑같은 말이 각각의 사이드에도 역시나 적용이 되는데 어떤 사이드? 어떤 개념이 있으면 그 개념에 쌍을 이루는 양쪽 측에도 마찬가지다. 다시 말해서 이 개념들이 무엇을 형성하는 개념이야? 우리가 근육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을 형성하는 개념이 있는데 개념의 쌍을 이루는 각각의 양쪽 측면에도 똑같은 말이 적용이 될 수 있다. 일단 해석하고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됐죠? 자, 어떤 말로 시작해봐? 자연 대 환경. 이거는 유전자, 이거는 선천적인 거, 이거 후천적인 거, 이 말이죠. 자,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어떤 사람들은 더 강하게 태어나고, 그 다음에 근육도 더 많아. 다른 사람들보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러한 차이점은 타고난 거야? 아니면 이게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달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타고나기를 근육이 더 많고 더 세게 태어난 거야? 선천적인 거야? 아니면 나중에 막 운동을 해서 후천적으로 지가 막 몸을 만들어서 이렇게 된 거야? 물어본 거야. 자, to the latter question. 후자의 질문에 말하자면 즉 이거죠. 사람들이 하는 거에 달려 있는 거야? 후자의 질문을 대해서는 그러면 넌 뭘 하는데? 자, do you have to 너는 웨이트는 웨이트 올리는 거 알죠? 무게 치는 거? 무게 치는 거를 do you have to lift? 자, 너는 들어 올리는 웨이트를 들어 올려 봤어? 아니면 or is walking enough exercise? 아니면 걷기만으로도 충분한 운동. 이거는 후자로 태어난 사람들이지. 이거는 선천적으로 이렇게 갖고 태어난 사람들 걷기만 해도 몸이 강력하고 근육도 많고 그렇게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how should you do the exercise? 그러면 너는 그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Should you move fast or slowly? 빠르게 움직여야 돼? 느리게 움직여야 돼? Lift heavy weight or light one? 무거운 웨이트 들어야 돼? 더 가벼운 웨이트 들어야 돼? Put like this. 자, 이런 식으로 놓고 보자면 기본적 근육에 대한 기본 질문들은 이렇게 들릴 거야. Like 마치 그들이 하나의 정답을 갖고 있는 것처럼 들릴 거야. 근데 반대 개념들도 양극화될 수 있다. 자, 그러면 where muscle is concerned. 자, 뭐에 관해서? 근육에 관해서 반대 개념들은 진짜 양극화된 반대 개념이라는 것은 거의 없다.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대부분은 역설적인 걸로 판명이 됩니다. 타고난 거냐, 만들어진 거냐, 선천적인 거냐, 후천적인 거냐.
무거운 거 들어야 되냐, 가벼운 거 들어야 되냐, 빨리 운동해야 되냐, 느리게 들어야 되냐. 이거는 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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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개념이죠. 즉, 이러한 반대 개념들은 사실 서로를 꼭 필요로 하는 개념들이다. 다시 설명할게요. 자, 다시. 1번. 팔을 들면 팔 윗부분의 근육 두 개는 반대로 움직인다. 이두근은 수축, 삼두근은 이완. 됐죠?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반대로 팔을 내려. 팔을 내릴 때는 바뀐다. 즉, 삼두는 수축, 이두는 이완.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 자, 팔을 들거나 팔을 내려. 그러면 근육들은 완벽하게 조정된 긴장 속에서 협업 시스템이라는 걸 보여준다. 여기까지 문제 없죠? 됐죠? 4번, 6번. 자, 팔과 다리가 움직일 때마다 근육이 켜져, 꺼져. 그죠? 근육은 켜지는 근육이 있고 꺼지는 근육이 있어. 줄어드는 근육이 있고 늘어나는 근육이 있어. 괜찮죠? 여기까지? 됐죠? 다음. 즉, 됐죠? 7번. 즉,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근육이 하는 것에서 의존을 하지만 안 하는 거에도 의존을 한다. 맞죠? 켜지고 늘어나는 건 하는 거고 꺼지고 수축되는 건 안 하는 거잖아. 맞죠? 그런 식으로 그냥 표현만 바꿔서 쓰고 있는 거야. 여기서는. 그래서 모든 실체 활동은 그러니까 되게 역설적이다. 움직임이라는 거는 하는 거에 의존하는 것만큼이나 안 하는 거에도 의존을 한다. 여기도 괜찮죠. 그 다음 8번. 즉 그렇게 말하자면 수축과 이완 둘 다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근육에 대한 다른 개념의 쌍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 근육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자, 얘기해 볼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근육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양극화된 개념 두 개가 뭐냐? 타고났냐? 후천적이냐? 이거 말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타고난 거냐? 아니면 후천적인 거냐? 이거 말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stronger and muscular. 요거는 타고난 거지. 즉, 이거는 타고난 거냐? 아니면 사람들이 하는 거냐? 이거는 후천적인 거지. 계속 이 두 가지 놓고 얘기하는 거야. 잘 따라오세요. 즉, 후자의 질문에 있어서 그러면 네가 후천적인 거. 너 그럼 뭐 하는데? 이거지? 뭐 하는데? 자, 그래서 근육을 웨이트를 들어 올려야만 돼? 이 말이지. 무게 쳐야 돼? 아니면 걷는 거 갖고도 돼? 너가 후천적인 거라고 하면 무게 쳐야 돼? 아니면 선천적이면 걷는 것만 것도 괜찮아? 이거로도 충분해? 그러면 빠르게 그러니까 운동을 꼭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빠르게 해야 돼? 느리게 해야 돼? 무거운 거 들어야 돼? 가벼운 거 들어야 돼? 여기까지 괜찮죠? 됐죠? 여기서부터가 좀 어렵지 않아요? 15번부터? 여기서부터 이해 다 됐어요? 즉, 이러한 질문들을 보자면 되게 근육에 대한 질문들은 마치 정답 한 개밖에 없는 것 같아. one right answer.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반대되는 거, 타고난 거냐, 후천적인 거냐.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양극단으로 나뉘기 쉬운 것처럼 들려. 그지? 그런데, 근육을 놓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진정으로 양극화된 거 없어. 아까 뭐라 그랬어? 야, 올리면 수축되는 근육이 있고 늘어나는 근육이 있고 이랬대잖아. 그러니까 근육에 있어서는 정반대가 없다 이거야. 근육에 대해서는. 정반대라는 게 없어.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그러니까 되게 연결된 모순이 다 필요해.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어?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은 서로 역설적인 걸로 판명이 된다. 즉, 연결된 모순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양쪽이 다 있어야 된다는 말이야. 모순이 연결돼 있어? 즉, 어느 한쪽도 없으면 안 돼. 연결돼. 잡고 있어야 돼. 즉, 타고난 거, 만들어진 거, 무거운 거, 가벼운 거, 빠른 거, 느린 거. 그러면 이거 아까 내가 얘기했지. 타고난 거가 무거운 거, 타고난 거는 그럼 가벼운 거 쳐도 되고 느리게 해도 되는 거지. 맞지? 그 다음에 만들어진 거는 만들어진 거는 맨날 무게 쳐야 되고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고 이거잖아. 이 개념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되게 반대적인 개념인데 얘네가 결국 서로가 다 있어야 된다. 즉, 모든 반대는 사실 서로를 다 필요로 하는 것이다. 정리하면 근육에 있어서는 수축, 이완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만 된다. 맞죠? 이처럼 운동이나 근육에 있어서 반대되는 게 서로를 완성을 한다. 즉, 타고난 힘, 훈련된 노력,
무거운 운동, 가벼운 운동 다 있어야 된다. 즉, 결국 균형과 조화가 핵심이다. 뭐 하나만 맞는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야. 됐나요? 네. 넘어갈게요. 마지막 거. 더워. 빨리 해야겠다. 1학년 오겠다. 자, 여긴 어렵지 않으니까 훅훅 갈게요. 훅훅. 제이슨이 배너, 현수막을 응시했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냐면 고등학교 체육관 벽에 가로질러서 배너가 현수막에 걸려 있어. 자, 뭐라고 써 있냐면 Annual Charity Marathon, 연간 자선 마라톤이라고 써 있고 쌤을 위해서 달리세요 라고 돼 있대요. 자, 이 슬로건이 스터는요, 얘들 나봐봐. 스터는 그 마녀 스프 끓일 때 이렇게 젓지. 이게 스터야. 스터. 요동 치는 거야. 그래서 자, 이 슬로건이 그 안에 어떤 것을 요동치게 했다. 쌤이 누구냐면 되게 명랑한 7살짜리 앤데요. 이 아이는 그림 그리기 주어 1번 동사 and 2번 동사 그림 그리는 걸 너무 좋아하고 화가가 되기를 꿈꾸는 아이야. 그런데 아직 쌤에 대해서 동사가 안 나왔어. 그겠지? 이제 동사 나와야지. 얘가 되게 희귀성 심장 질환을 갖고 있었어. 자, 쌤은 그냥 아무나가 아니었어요. 그는 어떤 꼬마 남자애였냐면 옆집에 살고 있는 애야. 근데 자, 제이슨이 had babysat every summer break. 그 옆pet은 앞에 있는 그 리틀 보이를 다시 받는 거야. 리틀 보이. 베이비셋의 목적 없잖아. 베이비싯은 알지? 애기 돌보는 게 베이비시터라고 하잖아. 베이비싯의 과거 분사야. 싯셋셋이야. 매 여름 방학마다 돌봤었던 그 옆집사는 그 꼬마애지 아무나가 아니다. 그리고 이 쌤이 공원에서 놀았었고, 그리고 여름날 오후를 spend 시간 ing죠. 여름날 오후를 아이스크림을 여기서 히는 누구냐? 누군지 몰라. 히야 히. 아 제이슨이네. 그지? 제이슨이야. 제이슨이 공원에서 같이 놀았고 그리고 샘과 함께 아이스크림 트럭을 쫓아다니면서 여름날 오후를 보냈던 추억이 있는 애기야. 7살짜리. 자, 샘의 이름이 배너 위에 써 있는 걸 보는 것이가 주어져. 주어, 동사, 목적어, feel, 목적격, 보어적, 그죠? 모든 것을 되게 이제 개인적으로 느껴지게 했다. 개인적으로 느껴진다라는 거는 뭐야? 내일처럼 느껴진다는 뜻이야. 이게. 자, 제이슨은 언제나 학교에서 가장 빠른 달리기 선수였었고, 그리고 컴마 문장 끝났죠? 그래서 이제 분사구문 PP 아니면 ING인데 PP를 썼네요. 뭐로서 알려짐? 친구들 사이에서 known as. 자, 스피드스터라고 알려짐. 가장 빠르게 달리는 뭐 영스터 이런 얘기 하잖아. 갱스터 이런 말 하잖아. 스터는 이렇게 뒤에 붙이는 어떤 그 장난스럽게 붙이는 표현이야. 그래서 스피드스터 뭐 엄청 빨리 달리는 놈 이런 뜻이겠지? 자, 그러나 무릎 부상을 받은 이래로 그는 be able to 달릴 수 없었다. 꽤 오랜 기간 동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st를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이슨이 샘과 희망에 대해서 생각했었을 때, 자, 어떤 희망? 뒤에서 목적과 관계되면서 생략됐겠죠. 어떤 희망? 이 마라톤이 그 희망을 나타내는 건데, 이 마라톤이 나타내는 희망에 대해서 제이슨이 생각을 했을 때, 제이슨은, 아, 시도해봐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 그래서 시도해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게 과거 쓴 거, 전부 과거가 왔습니다. 제이슨은 모든 것을 다 했어. 띵이니까 당연히 못 간데 that 생략됐고요. 어떤 거? 그가 he could do의 목적어 빠진 거야. 회복하기 위해서 무릎 다쳐서 못 뛰잖아. 그러니까 무릎이 회복이 돼야 뛸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그가 회복하기 위해서 he could do.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어. 뭘 따라서? 의사의 조언을 따라서. 분사구문. 자, 등록 마감 하루 전에 의사가 말했어. 3마일 정도 뛰는 거는 괜찮을 거야. 야, 3마일이 몇 킬로야? 한번 보자. 1마일이 몇 킬로야? 아는 사람 있어? 한번 나 잠깐 물어볼게. 갑자기 궁금하네. 1마일이 몇 미터야? 그러면 3마일이 몇 킬로야?
4.83km. 약 한 5km 되네. 그러면 물은 망가지네. 뛰기에는 먼 거리긴 해네. 5km 정도 괜찮을 거라고 의사가 그러더래요. 자, 제이슨이 사인업은 등록하던 거 알죠? 신청서를 내다야. 사인을 해서 신청하다는 뜻이야. For the 3-mile beginner route. 3마일 초보자 코스에 등록을 했고, 문장 끝났죠? ing. 자, 쌤을 위해서 달릴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마라톤 당일날 아침, 오늘 새벽이네요. 제이슨이 섰어요. 달리기 선수들 사이에서. 그리고 문장 끝났죠? 심장이 콩당콩당한 채로. 얘들아, 이거 봐봐. 봐봐. 문장 여기서 끝났지? 아이고, sorry. 봐봐. 여기서 문장 끝났지? 어디 갔어? 여기 있네. 문장 여기서 끝났지? 미안해. 맨날 돌아다녀. 그럼 봐봐. 뒤에 분사구문 와야 되지. 그래서 지금 분사구문 왔다? 근데 봐봐. 파운드가 쿵쿵 뛰는 거지. 그럼 만약에 앞에 하트가 없잖아? 누가 쿵쿵 뛰냐면 제이슨이 쿵쿵 뛴 거야. 근데 쿵쿵 뛴 건 제이슨의 심장이잖아. 그치? 그래서 분사구문을 ing 쓸 때 주절의 주어와 이 분사구문의 주어가 다르면 앞에 쓰셔야 돼요. 하트 꼭 쓰셔야 돼요. 심장이 쿵쿵 뛴 채로. 군중 속에서 쌤이 편말을 하나 들고 있었어. 선수들 뛰시는 분들 감사해요. 제이슨이 미소 지었다. 그러니까 신청서를 낼 때 돈을 낼 거야. 마라톤 할 때 신청비 되거든요. 통상 5km가 5만 원, 10km가 7만 원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돈을 받아서 얘를 주나 보지. 쌤을 주나 보지. 그게 자선 마라톤이야. 자, 그는 필요하게 된 동기의 전부였다. 이랬죠? 여기서 he는 쌤이겠죠? 쌤. 쌤이 모두에게 필요하게 된 동기부여의 모든 것은 다 쌤이다. 됐어. 자, 그 다음에 when the whistle blew. 휘슬이 호각이 불어졌을 때 제이슨이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strongly 쓰지 않았어요. 여기 start는 일반 동사처럼도 쓰이고 비동사처럼도 쓰여요. 근데 여기서는 he was strong이 맞잖아요. 헷갈리면 빼고 비동사를 넣어보세요. 그는 힘찼다. 말 되죠? 그러면 비동사처럼 쓰인 거야. 이형식 동사야. 그래서 제이슨 이꼬르 strong이야. 그래서 여기 strongly 쓰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제이슨이 힘차게 출발을 했어요. 근데 그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달리지 않았던 게 먼저라서 헤드 PP. 그 다음에 단순과거, 시제가 달라. 그래서 에너지가 빠르게 페이드는 옅어지다죠. 에너지가 힘이 빠르게 빠졌습니다. 매 발걸음이 고군분투였었어. 한 걸음 한 걸음 뛰는 게 힘들었어. 그러나 그는 앞으로 밀고 나갔고 문장 끝났죠. 힘을 얻게 되면서 누구에 의해서 얼마나 how 형주동 잊지 마세요. how 형부주동인데 동사가 형용사니까 지금 동사가 비동사라서 형용사 쓴 거겠죠? 맞죠? 그래서 얼마나 쌤이 행복할까라는 생각에 의해서 힘을 얻게 된 채로 됐죠? 그 다음 마침내 그가 결승선을 넘었다. As he was sitting to catch his breath. catch the breath는 뭐야? 자기 숨을 잡는 거니까 숨 고르다. 그래서 숨을 고르기 위해서 앉아 있었을 때 쌤 7살짜리가 건너와서 그에게 바틀드 워터는 물병이죠. 물병을 누구에게 뭐뭐를 건네주었다. 자, 그가 he felt pride, relief and gratitude. 삼형식 문장이야. 이거 이형식으로 알고 있는 친구들 많은데 삼형식으로 써도 돼. 주어 동사 목적어 뒤에 명사가 오면. 그래서 이거를 느꼈다. 삼형식 가능합니다. 자부심, 안도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침내 만족했죠. 쌤을 위해서. 이거는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가리키는 대상이 하나 누구냐. he가 너무 많잖아. 그치? 그래서 제이슨하고 쌤하고 구분하는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대망의 야, 너네 거 이번에 어려웠다. 끝났어? 오늘 그 A타입을 맞췄어야 되는데 못 맞췄어. 여하간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맞춰줄 테니까 모의고사 문제지 줬지 얘들아 뭉치. 그거 그러면 B, C까지 풀어오세요. B, C까지 몽창. 푸시고 뒤에 답지 붙여놨거든요. 정답 보고 모르겠는 것만 체크해서 갖고 오세요. 다음 시간에 답만 미친 듯이 맞추게. 1시간 반 답 맞추면 다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왜요? 일주일이면 하실 수 있어요. 자, 왜? 1학년들은 내가 시켜서 해갖고 왔거든. 한 A, B, C 다 푸는데 한 6시간 정도 걸리더래.
그럼 하루 1시간 정도 매일매일 풀면 돼. 하루에 1시간 정도 매일매일. 빨리빨리 풀면. 근데 걔네들은 왜 6시간 걸렸냐면 진도가 안 나간 상태에서 풀려니까 그렇게 됐을 거고. 풀어오세요. C까지 다 풀어오세요. 풀어오세요. 풀어와. 알았지? 그 학교에서 빼라는 부분은 빼시고. 자기네 안 나오는 질문은 당연히 안 하셔야 되고 앞머리 흔들리지 마시고. 훨씬 귀엽다요. 애기 같아요. 오케이, 여기까지 꺼져주세요. 고생하셨어요. 다음 주 만나요.